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세계를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어떨지 살펴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세계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지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거대한 사막 아래 묻혀있던 검은 황금 석유였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부를 쌓았고 그 밸브를 통제하는 세력이 세계 질서의 규칙을 정했죠.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중동 국가들이 가격을 4배나 올리자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자원이 곧 권력임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2026년 오늘 패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기름 한 방울보다 손톱만한 칩 하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니, 모래로 만든 그 작은 조각이 뭐라고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월드리더는 반도체가 단순히 전자제품, 부품을 넘어 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지만 깊이 있는 통찰까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아주 흥미로운 3가지 연결고리를 통해 실리콘 패권의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를 이 세계로 안내할 키워드는 돈의 흐름입니다. 사실 반도체의 원재료는 우리 발밑에 널린 모래입니다. 석유는 땅을 파서 나오면 바로 팔 수 있는 자원의 개념이지만 반도체는 인간의 천재적 지성을 0.001mm의 오차도 없이 찍어내야 하는 지식의 집약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공장 때문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30조 원에서 5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최신형 항공모함 6대를 한꺼번에 건조하거나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을 공장 딱 하나에 쏟아붓는 액수입니다. 오로지 첫 번째 칩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이 엄청난 돈을 먼저 태워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하나가 웬만한 빌딩 가격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만드는 EUV라는 장비는 한 대에 무려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장비가 수십 대씩 들어가야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칩을 만드는 건 고통스럽지만 일단 공정이 안정화되고 쓸 수 있는 칩이 정상적으로 확보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칩을 찍어낼 때 드는 추가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건 수십조 원이 들지만 일단 기계가 완성되면 반죽만 넣고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아주 잔혹합니다. 바로 승자독식 때문인데요. 먼저 기술을 확보해 대량 생산에 성공한 1등 기업은 시장 가격을 낮춰서 쓸어버립니다. 후발주자는 똑같이 50조를 투자해도 이미 앞서 나간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구조인 거죠. 지난 30년간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일본의 엘피다 같은 강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국가들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매달리는 건 단순히 기업을 돕는 게 아닙니다. 이 잔혹한 경제 게임에서 포식자가 되어 세계의 부를 끌어모으느냐, 아니면 타국의 평생 부를 상납하는 피식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생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돈의 논리가 1등을 정하고 나면 이제 이 1등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정치적인 무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독점이 완성되면 이제 반도체는 지배력의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본질인 공급망의 무기화 때문입니다. 석유 패권은 중동이라는 특정 땅에 묻혀 있었죠. 하지만 반도체는 다릅니다. 설계는 미국,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담당하는 아주 정교한 글로벌 초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이 구조는 환상적인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패권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이 연결고리 하나하나가 상대의 목줄을 죄는 초크포인트, 즉 급소가 됩니다. 현재 반도체 생태계를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필수 소프트웨어 점유율의 약 75%는 미국 기업들이 쥐고 있고 7나노 이하 첨단 칩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미세 공정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총칼을 들었나요? 아닙니다. 대신 우리 설계 소프트웨어 쓰지 마, 네덜란드 장비 사지 마 라는 식으로 아주 조용히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 파괴력은 미사일보다 무서웠습니다. 2019년 세계 1위를 노리던 화웨이가 어떻게 됐나요? 단지 칩 공급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단 2년 만에 스마트폰 매출이 반토막 나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21세기판 경제적 핵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상대국 산업 전체의 전원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남의 나라에 내 국가의 전원 스위치를 맡길 수 없다는 깨달음 때문이죠. 효율성보다 안보가 우선인 시대, 기술이 곧 국경이 되는 지경학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가 우리 미래의 두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흐름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과거 석유가 엔진을 돌려 물체를 이동시켰다면 반도체는 AI를 구동해 인간의 지능을 복제하고 확장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챗GPT 같은 서비스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고성능 AI 반도체가 수만 개씩 박혀 있고 밤낮 없이 계산을 수행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있죠. 흔히들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원유가 아무리 많아도 정제할 기술이 없으면 쓸모가 없죠. 반도체는 바로 그 원유를 부가가치로 바꾸는 지능 정제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율주행, 정밀 타격 드론, 심지어 국가의 금융 시스템까지. 이제 반도체는 국가의 두뇌 그 자체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는 건 단순히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국가의 지능이 마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미래의 뇌를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전 세계에서 단 두 곳,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나노 이하 최첨단 AI 칩의 90% 이상이 이 두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과거 석유 시대의 왕이 엑손모빌이었다면 AI 시대의 왕은 엔비디아와 그 칩을 만드는 제조사들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평택 공장으로 달려갈까요? 대만 해협의 위기가 왜 전 세계에 공포가 될까요? 대만과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순간 미국의 AI 패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 디지털 문명 자체가 멈춤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도체는 이제 산업을 넘어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 결정짓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여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동력원이 탄소에서 실리콘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20세기에 석유 패권을 쥔 자가 세계를 지배했듯 이제 반도체를 통제하는 자가 다음 100년의 질서를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여야 합니다. 오늘 월드리더가 준비한 통찰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의 겉모습이 아닌 그 흐름을 읽는 힘, 월드리더와 함께 키워가시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리포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